말씀해서 한 병동을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 26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8월 말에 이렇게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그거를 그 음압시설이 있는 그 병원을 해서 올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기를 최대한 제가 단축해라, 6월달에 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오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아마 단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제가 말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었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네. 그거는 이제 완공은 빨리는 안 되고 네. 이동식 감압시설, 음압시설을 네. 세 대를 들여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네. 그거를 다음 주부터 오픈하기로 네. 그렇게 된 거고 네. 기존에 공사하고 있던 거는 도저히 이렇게 당겨서는 안 되나 봐요. 네. 그러면 이 자가 격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지금 예를 들어서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를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꼭 음압 장치가 있는 병원을 가야 되나요? 아, 진료를 이제, 받으려면 그런 접촉이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증상이 있잖아요. 발열이나 기침이나 그죠? 증상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미 메르스 양성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런 사람은 일단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음압 시설이 있는 곳에 격리를 시키고 메르스 검사를 받고,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는 격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격리. 네, 그래서 그 증상 발현 안 된 사람도 접촉한 사람도 지금 자택 격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초기 대응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시중했어요. 뭐냐면 보건복지부인데 보건은 없다. 복지부만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차관이 다들 이 보건 전문가는 없다. 경제 전문가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응이 네. 이게 이제 애초부터 투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건하고 복지하고 두 분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됐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어떤 그런 행정이랄까 이런 부분을 하고 한 분은 전문가, 보건의료의 전문가가 해서 투톱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들은 있었는데 결국 이때까지 안 되다가 지금 또 그 문제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자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될지 언제 될지. 당장 이번에 그 서울시장 대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이제 선왕선대 말이 많았잖아요. 네. 삼성병원 의사 문제 가지고 네. 박원순 시장이 그 정보 공개를 해서 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TV조선 누가 그 뉴스랍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내줘서 카톡으로 봤더니 네. TV조선 정치부 차장이라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맹공하는 그런 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 서울 삼성병원과 관련된 그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하루 종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실무자 간의 이야기가 계속 협의가 됐는데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마이크를 드렸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무슨 예를 들면 35번 환자가 누군지 그게 서울 삼성병원 의사 네. 35번이라고 있어요. 네. 35번 환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거죠. 기막히니 하루 종일 실무자 간에는 서로 협의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실갱이를 막 하고 그게 잘 안 돼서 실무자끼리는 이제 그만하고 회장들끼리 협의하자고 전화를 딱 소통을 했는데 서울시장이 35번 환자 문의하니까 35번 환자가 누군데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도대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럼 무슨 보고를 받고 있고 뭐 어떻게 상황 보고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는 거냐 이 이야기를 TV조선 차장이 하면서 막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TV조선에서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보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경제학자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식전이나 혹은 관심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걱정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그분이 가진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곧 박근혜 정부의 가치하고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사태에 국민들이 메르스에 대해서 안심을 해야 되고 불안감을 안 가져야 되고 안 걸려야 되고 그런 초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자기도 정보만 알려고 하면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정보만 알려면 다 알 수 있고 자기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35번 환자가 누군지 잘 알 수 있을 거고 그런 자기가 가진 가치에서 이미 사람을 중요시 안 여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가 그죠? 기업을 중요시 여기고 친기업 정책 그죠? 민생하지만 실제 민생인가를 쳐다보면 어쩌보면 기업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생명, 국민의 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고 네. 뭐 이렇게 정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월호가 생겼을 때 우리가 국민적 트라우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면 사람을 정말 중요시기고 사람을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똑같았으면 안 되는 때는 거죠. 이 정부에서는 안 바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게 더 저는 심각하다는 그게 거죠. 무서워요. 우리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더 무섭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 정말 그 열심히 극렬 당원한테 네. 이제 그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분의 답이 우리 새정년이 더 무섭다고 하던데. 지당 차원에서도 이렇게 그 대책위원회인가 구성이 돼 있죠. 예. 메르스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보건학 박사 출신인 우리 부산진의대 조건환 위원장, 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정명희 시의원님 예. 두 분이 주축이 돼서 메르스 특위를 구성해서 부산시 대책도 좀 따져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고 대안도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겪으면서 김무성 대표님이 차가 있습니다. 옥천 돼지국밥집을 가가지고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그런 이렇게 정말 왜 국민을 좀 안심시키는 듯한 그런 행보를 했는데, 제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표님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그런 쪽의 어떤 그런 우리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참고로 저도 필요하지 않을까. 대책위원입니다. 예. 같이 한번 정명희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같이 한번 우리 국방부로 가시죠. 진짜 지금 현재는 메르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관심사고 그렇다면 위원장님의 행보도 여기에 조금 맞춰갖고 한번 생각을 좀 더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한번 시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누리당은요, 우리 시의회에 국회의원들이 다 방문을 했어요. 8번인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간담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부산시 건강 우리 체육국하고. 근데 이제 저는 새정년이니까 이제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근데 부럽기도 하고 잘한다는 거죠. 정말 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네. 그 우리 대책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에 있는 그 전에 좀 물어볼게요. 우리 부산시에는 네. 그 컨트롤하는 사람이 보건학 전문인가요? 시에서요. 예. 보건의료직인 거는 맞는데 지금은요 보건의료라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의학과 교수 전문가, 예방의학과 전문가 그다음에 감염내과 전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건의료직 국장님이 이분들의 어떤 그런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면서 본인이 그거를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현재. 근데 사실은 본인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보다는 관료주의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문제들을 덮고 또 그런 쪽에 받아들이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약한 거죠. 이번에 같이 한번 그 정민 시장님하고 한번 방문하시죠. 근데 지금 근데 안 걸리는 보장도 없고 지금은 좀 예방을 더 하자 아니면 뭐 다른 수칙을 제한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돼지국밥집에 들러가지고 돼지국밥 먹는데 난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뭐 이렇게 해결책이라고 보여지잖아요. 해결책은 아니지만 시민과 같이 호흡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그런 문자를 받게 됐어요. 왜 우리 당은 이렇게 안 하나? 왜 못 하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런 시각의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총선에서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 표를 끌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표를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쉬워요, 모든 것들이. 많이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알고 뭐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표도 보니까 서울에서
그런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이번에 김무성 대표만큼 네.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극적인 그런 이 준비 연출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안 전략적인. 되는 네. 이렇게 정직하게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무슨 뭐 어제 TV 보면서 김무성 대표가 국밥집을 갔는데 그 동영상을 뭐 시민 누군가가 촬영해서 올렸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그런 좀 그 국밥집에 아, 뭐 먹으러 온 사람이 없다면서요. 없다면서요. 네, 손님이 일단 저도 점심을 돼지국밥 먹고 왔는데 국밥집에 사람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 국밥이 유명한 집인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자마자 주더라고요. 아, 목천 돼지국밥이 아닌데도 예. 그냥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야말로 중동에서 유행한 처음 시작된 독감인데 우리나라 초기 대응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가 바레인을 다녀왔는데 메르스가 의심되니까 검사를 해달라 질본에 전화를 했습니다. 바레인은 위험 지역이 아니니까 검사 안 해도 된다 했죠. 얼마나 몰상식한 질본의 답변입니까? 병명이 중동 호흡기 정원인데 가면 중동이 위험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동과 바레인은 다리 하나 사이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부터 지금 초기 대응이 실패하면서 격리시키 이 환자로 인해서 접촉한 사람들의 동선을 빨리 파악해갖고 격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30시간 뒤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또 생각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네. 중동도 생각하시고. 중동을 다녀. 근데 중동이 네. 사우디든 뭐 바레인이든 아랍에미리트든 그거 다 중동 아니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요르단, 대충 뭐 막 에밀리트. 대충 그렇게 이름 들어본 네, 나라는 다 에밀리트. 위험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죠. 미국은 중동 자체를 위험 지역으로 해가지고 메르스에 대응을 했고요. 3년 전부터 메르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그랬죠. 위험 지역을 정해놓은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식으로. 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그렇죠. 위험 지역을 정해놨다는 바이러스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국적도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고 발생자 수가 많지 않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낙타에서 네, 인간으로 이제 첫 매개가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조류들끼리만 옮기다가 네. 네. 그게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네. 변이가 일어난 네. 것처럼 네. 네. 이것도 똑같이 낙타끼리 옮기다가 네. 사람한테 옮기는 변종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네. 아, 추정인가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는 변종이 심한 거죠. 변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변이된 게 아닌가. 여태까지 왔던 정보하고 틀린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변이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검사만 안 하고 우리나라, 네덜란드, 중국, 미국 해가지고 네 군데서 변이된 바이러스인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변이된 건 아니라고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죠. 제가 그 낙타는 현재까지. 죄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럼 낙타 고기는 먹잖아요. 아니 그 저도 낙타 찍을 때 고기를 먹는 사람이 죄가 있는 거지 뭐. 낙타는 죄가 없죠.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장난식으로 물어보니까 뭐 중동 지역 낙타 아니고 뭐 몽골 낙타랑 뭐 이런 애들은 괜찮냐고 이런 웃지 못하지 이런 데도 하나 이게 우리들의 무시감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동이라는 거 똑같이. 근데 이제 이 한국에서 확진 환자가 생기고 나서 한 예리틀 만인가 보건복지부가 전 국민 네, 네. 비상 뭐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 5번 막 네. 그것도 네. 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네. 맞습니다. 그게 보니까 낙타 접촉 금지 이런 게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우리가 정말 많이 웃기도 하고 한심히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예. 아니 일반 국민들이 낙타를 어디서 만들고 하고 동물원에 그러는 낙타도 거지. 격리됐었다고 하던데. 네, 넣어놨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고 무슨 손 씻어라 뭐 이런 수준의 그걸 막 네. 긴급 문자처럼 네. 이미 텔레비전 이런 데서는 한 예리틀 떠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네. 네. 이 노기서 위원장 정도는 이 기침할 때뭐 손으로 가려야 된다 이래서 그렇지. 그 알고 있는 사실을 뭐 그렇게 요 타임에서 제가 반지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이 뭐냐면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견사라는 책을 읽었어요. 네네네. 그 억수로 두꺼운 책인데 그렇죠. 양장본이고 다 비싼 다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근데 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균. 네. 이 균이 그 유럽에서 아메리카를 넘어가면서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병 때문에 균 때문에 네. 아메리카 위쪽 쪽들이 막 대거 죽었어 완전히.
균 때문에 아, 무기보다는 네네네. 네.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균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인식이 제일 네. 중요합니다. 감염병이 지금 현재 이런 메르스 사태가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죠. 준해서에 우리가 대응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맞습니다. 균이었고 맞습니다. 선물을 할 때 발산하기 위해서 네. 입을 선물했나 봐요. 네.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한때는 유행할 거라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상당히. 그렇죠. 전염병 인식의 때문에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에볼라 사태가 벌어졌고, 그죠? 네, 그렇죠. 이게 에볼라 사스. 사태가 사실은 20몇 번이 발병했다 또 사라졌다 발병했다 사라졌다 했는데 문제가 이번 에볼라 사태가 전 세계가 이 에볼라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창고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의 하나로 이상 기후를 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근데 지구가 1도씨가 높아지면요 대재앙이 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보도 있어야 되고 대응도 하고. 근데 작년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이 감염병에 관한 예산 11개를 삭감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전염병이 무서운 게 아까 밥 같이 식사하시는 분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옷집을 갔는데 옷을 한번 입어봐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티에 그 메르스 이거 입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못 입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 전염병 자체가 사람을 못 믿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좀 불신하게 되고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근데 제가 예전에 전염병 무슨 게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항목이 있어요. 막 그 이제 바이러스를 키워가지고 그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게임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서로를 불신하게 한다, 사람을 못 믿게 한다, 아니면 의심하게 한다, 짜증을 낸다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그 바이러스를 키워나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정변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좀 초점이 다시 분산되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감염 예방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버렸다. 11가지를. 11가지나. 그런 발상과 정책을 펴니까 이번에 이 메르스 대처에 있어서도 그렇게 거둥지둥하고 그렇죠. 준비 없고 비전문가적인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네, 아니겠냐 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다시 네. 그 관련 예산을 살려내는 것부터 네. 또 진짜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자문을 제대로 경청하는 데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보건당국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뭐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 수습도 중요한 거고 제2의 제3의 이 균에 대해서 한번 그 심각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산시는 이렇게 예산을 얼마 정도 예정하고 있나요? 부산시도 사실은 많이 네. 예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제가 우리 시의원이 되고 나서 학교에 이제 결핵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 맞습니다. 그때 제가 네. 그 서면 질문서를 넣었죠.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또 더 될 수 있으면 5년 동안 학교에서 모두 발생한 감염병 현황표를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그 당시에 전년도에 비해서 모든 질병들이 감염병이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12.5배 이상, 12.5배 이상 감염병이 증가했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만 볼 때도 그렇습니다.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상기후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산시 차원에서도 만들고 있어야 된다. 예산도 만들고 연구 용역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했죠. 특히 부산은 우리나라에서도 네. 육지에서는 가장 맞습니다. 따뜻한 지역이니까 네. 그래도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네.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이상 기후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인 세계적인 우리 회의도 많이 열리고 외국과의 어떤 이런 왕래도 그렇죠. 많은 이렇게 상황이니까 그게 돼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좀 부산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바이러스는 더 첨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앞으로 그렇죠. 더 네. 부산이 네. 한국에서는 그게 가장 예민한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부산시 전략적으로 당국도
더 조심하고 예. 대책을 세우고 예산도 더 배정을 하고 예. 이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인천도 그런 이게 저희들과 비슷한 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천은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잘 되는 걸로 네.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좀 더 잘 인천이 될 수 그렇다 있도록 비슷한 상황이라는 네. 거는 뭐 항구도시고 뭐 국제적인 공항도시고 그래서 그렇다는 예, 거죠. 예, 비슷한. 일단은 볼 때는 우리 국민들도 이 각자 아까 얘기했던 저처럼 이제 손으로 끼쳐가지 말고 일단 손 자주 씻고 에티켓 지킬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시의원님께서는 시에 대해서 우리 보건 우리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이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한다. 네, 그게 좀 그렇죠. 계속 견인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시정 발휘되시면 좋겠고 예.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시에 한 방문해가지고 한번 이 부분들을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마무리 바라 위원장님부터. 예.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나라인데 특히 이제 이런 항상 일상적으로 가까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병이나 바이러스 감염 이런 부분에도 참 취약한 나라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르스뿐만 아니라 정의 말씀하신 뭐 결핵 문제라든지 또 다른 질병의 창궐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산시부터라도 우선 부산시 당국과 또 부산시의회 합심을 해서 그런 할 수 있도록 좀 되는 그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당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메르스 대책 특위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이제 우리 보건 또 건강과 관련된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특별위원회로 확대를 해서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계속 좀 그런 노력들을 맞죠. 집중해서 하는 네. 그런 시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세월호 이제 참사가 있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민을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민을 갈 거라고 이야기를 맨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많이 예민하시다.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나라를 떠납니까?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 정부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과연 도대체 정부인가?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책임지는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부산시도 결국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대책도 고민하면서 문제만 지적하는 야당 의원이 아닌 시의회에서 좀 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전 메르스 사태 보면서 사실 아까 결핵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결핵 환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있던 교실 전부 다 무슨 이거 반을 꽂아가지고 하는 검사를 다 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잠복 결핵 판정을 받아서 그때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더라고요. 내가?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도 기획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감염을 시키고 이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9개월 동안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전염병이라는 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메르스 같은 경우도 뭐 부산에 뭐 확진환자가 한 번 오고 뭐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지만 나는 아니겠지라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항상 기초적인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기침 예절이나 아니면 조금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개인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정명희 시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믿을 수 없는 정부이지만 우리가 이민 갈 게 아니라 빨리 정권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더 좋은 사람이 만들 수 있고 오늘은 저희들이 뭐 시작은 약간의 뭐 갈등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오늘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가지고 우리 당원들한테도 힘을 주고 우리 당을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만간 소장들 하시고. 낙타는 제가 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